네,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만나러 갑니다. 이 K8은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3.5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총 4가지 라인업이 구축이 됐는데요. 디젤을 버리고 친환경차에 맞춰 파워트레인을 다변화한 전략이죠.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 오랜만에 퇴근길 시승기 전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계기판이 일반 다른 모델들과 조금 다르죠. 왼쪽에는 속도가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는 에너지 흐름도를 보여주는 방식인데, 에너지 흐름은 차지와 에코, 파워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서 표시가 됩니다. 엑셀을 강하게 밟거나 속도를 좀 빨리 끌어올리면 파워로 넘어가고요. 엑셀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들어가서 여기 차지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시야는 좋습니다. 지금 대시보드가 20mm 정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전방이 좀 탁 트인 훌륭한 시야를 갖추고 있고요. 제 앞에는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랜저의 경우에는 이 위에 덮개가 조금 두텁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야가 조금 방해되긴 하는데, 이 K8은 그 덮개가 없어서 조금 더 훌륭한 시야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운전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좀 휘어져 있어서 내비를 보는데 상당히 편리하고요. 제 앞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3D 방식으로 제공이 돼요. 복잡하진 않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참 화려하죠. 군데군데 장식도 많고 홈이 파져 있는데 그립감은 좋습니다. 이 차가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 휠 크기 자체도 커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좀 3.5 가솔린 때보다 약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니 이 조작 장치들의 실용성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센터페시아 부분은 모조리 터치 방식이고요. 그리고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장치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좀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와 달리 전자식 변속기는 이렇게 다이얼 형태이고요. 센터 콘솔이 약간 비스듬하게 위치해 있는데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행을 해보니까 이 시트와 수평? 평행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K8 하이브리드는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 이 2가지 동력원으로 힘을 내는 방식인데요. K7의 2.4 하이브리드보다 한 20마력 정도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0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12V 보조 배터리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를 적용해서 시스템 총 출력은 230마력, 합산 토크는 35.7에 달하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그랜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2.4L급 엔진이 들어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이 159마력, 최대 토크가 한 21 정도 돼요. 배기량 자체는 그랜저가 더 크지만 이 동력 성능에선 K8이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비에서도 K8이 앞서요. 이 K8 하이브리드는 공인 복합 연비 기준 한 18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하는데요. 이전의 K7 하이브리드보다도 한 10% 이상 개선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심과 좀 이런 한산한 도로를 달렸는데 20.4로 오히려 실제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이 K8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궁금한 건 힘이 부족하지 않을지 여부였어요.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의 크기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전 K7에는 2400cc급 엔진이 들어갔는데요. 이번 K8로 넘어오면서 1600cc까지 작아졌어요. 아무래도 뭐 배출가스 문제나 환경적인 흐름을 쫓아간 결과인데요.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능의 감소를 터보차저로 보완했습니다. 터보차저는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힘으로 휠을 돌려서 엔진룸에 인위적으로 공기를 밀어넣고 이 출력, 자동차의 힘을 높이는 장치인데요. 병렬형 하이브리드로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가 나란히 놓여서 수시로 동력을 보태는 방식입니다. 네, 이 차의 주행 모드는 여기 센터 콘솔에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에코와 스포츠 이렇게 2가지가 뜨는데요. 보통은 컴포트라고 해서 차의 기본적인 주행 모드가 있었는데 이 K8 하이브리드에서는 에코가 컴포트 기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좀 길게 누르면 스마트까지 해서 총 3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에코부터 한번 해볼까요? 에코는 연료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그 에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데요. 주행 중에 전기 모터가 개입되는 구간에선 이렇게 EV 라는 장치에 불이 들어오고요.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엔진 개입이 들어오는데 엔진 개입으로 바뀐다고 해서 막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꽤 부드럽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트가 제 좌우의 어깨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하고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주행하기 때문에 엔진의 사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느꼈던 그 주행 질감이랑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힘의 사용도 조금 더 여유롭고요. 엔진음도 조금 더 묵직해지긴 하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움직임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유롭고요. 그리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두터운 주행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그런 승차감입니다. 노면이 좀 고르지 않은 곳이나 이렇게 커브를 돌 때도 차체가 여유롭게 차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또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차가 위아래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좀 차가 잘 버텨주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기아에서는 지금 K9과 K8 이렇게 플래그십 세단이 있는데 그 기아 모델로서의 자존심을 잘 지켜내는 주행 질감을 갖췄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 그룹 내 동급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하면 약간의 역동성도 느껴집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연비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 K8은 조금 더 주행 성능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둔탁하지 않고 꽤 날렵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은 정숙성인 것 같아요. 차를 시동을 걸 때부터 조용하더니 저속 구간에선 당연히 조용하고요. 약간 고속으로 달릴 때에도 풍절음이나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까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음재를 사용해서 진동과 소음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기아 관계자를 인터뷰했을 때 좀 재미없는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이 차에는 영국의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 회사죠. 메리디안과 협업해서 개발된 스피커가 무려 14개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음질의 음악을 틀어놓고 달리면 마치 이 차가 하나의 재즈바가 된 듯한 그런 로맨틱한 느낌도 드네요. 네, K8에 적용된 운전자 보조 기능들은 꽤 정교한 편입니다. 지금 이 차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HUD와 연동이 돼서 꽤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주위에 있는 차들이 사각형의 도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차의 크기에 따라서 도형의 크기가 달라지진 않고요. 모두 같은 크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차가 뒤에서 오는 것과 넘어오는 것까지 기민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차선 보조 기능을 키면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꽤 강한 진동으로 이 차를 차선 중앙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K8은 국내 완성차 업계 차 중에 가장 몸집이 크죠. 그랜저보다도 25mm 더 길고요. 오히려 상위급인 G80, 제네시스의 G80보다도 20mm 더 깁니다. 휠 베이스는 그랜저보다 10mm 더 긴데요. 그래서 이렇게 레그룸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1열 좌석 밑에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전고가 조금 낮아요. 그 이전 모델인 K7보다 한 15mm 정도 낮아졌는데 그래서 헤드룸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170 정도 되는데요. 한 주먹이 한 개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니까 저보다 크신 분들은 약간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의 시트 포지션은 3.5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간 덕분이겠죠? 그래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와 앞면, 전면의 개방감도 시원해서 전체적인 이 공간의 쾌적함이 좀 큰 편입니다. 2열의 공조는 일단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선바이저는 수동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부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스피커 뒷부분에 아주 얇게 들어오는데요. 이런 낮에도 꽤 빛의 선명도가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자꾸 깜빡깜빡이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 가솔린과 3.5 가솔린에서는 통풍을 2열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에
하이브리드에서는 2열 통풍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K8의 자랑이죠. 이 1열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옷걸이가 뭉툭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방을 걸 수 있어서 좋고요. 주행 중에는 이 가방이 움직이면서 무릎을 조금씩 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공간을 잘 활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2열도 조용한 편입니다. 잘 잡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1열보다는 이 뒷부분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고요. 1열과 마찬가지로 풍절음이나 이런 하부 소음은 꽤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까 스피커를 잠깐 틀어봤는데 뒷부분에 스피커가 좀 여러 개 자리한 것 같은데 뒤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제가 1열에서의 주행 질감을 묵직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2열의 승차감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보통 2열의 승차감이 1열보다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준대형 세단에서 기대되는 그런 2열에서의 안락함을 잘 구현해낸 모습입니다. 좌우의 흔들림도 덜하고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이 위아래의 흔들림도 잘 지켜낸 모습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K8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라이트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노블레스 라이트가 3,600만 원대고요. 노블레스가 3,900만 원, 시그니처가 4,20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트림별로 한 40만 원 정도 더 빠진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랜저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3,800만 원부터 4,600만 원대까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K8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의 K8 마지막 퍼즐인 하이브리드 모델 살펴봤습니다. 워낙 부드럽고 순한 친구여서 저도 운전하는데 부담이 덜 했는데요. 하이브리드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함께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멋진 차와 함께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